네,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동 훈련 및 운동 중지가 심방세동 환자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 및 동맥 경직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게 될 한남대학교 박사과정 김성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들어 부정맥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현장에서도 이러한 부정맥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로 2020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에릭센 선수가 경기 도중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부정맥으로 알려져 있고 부정맥 중에서도 심실세동이라는 아주 위험한 부정맥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릭센 선수 말고도 다양한 선수들이 부정맥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마이클 캐릭이 심방세동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아구에로가 지금 부정맥으로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맥은 크게 서맥과 빈맥으로 나누어집니다. 빈맥은 부정맥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심실 그리고 심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희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일어나는 부정맥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하는 심방세동, 지금부터 AF라고 하겠습니다. AF는 가장 흔한 부정맥입니다. 입원하는 부정맥 환자 수의 3분의 1이 이런 AF 환자이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심장 부정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F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빈맥과 불규칙한 심방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정기적 활성도의 차이입니다. A 그림이 정상 심장, 그리고 B 그림이 심방세동의 정기적 활성도입니다. A 그림을 먼저 보시게 되면 SA 노드에서 정기적 활성도가 발생이 되고 AV 노드를 거쳐서 심실로 이어지고 소멸되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B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SA 노드에서 발생되어야 될 정기적 활성도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폭죽처럼 터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약 1분에 600회가량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동이라는 가늘게 떨리는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고, 심방에서 이러한 세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방세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AF의 심전도 비교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참고로 실제 저희 환자의 심전도 그림입니다. 가장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빈맥이 나타나게 되고 심방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기 때문에 피파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R 간격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AF의 유병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최대 3%까지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자료로는 1.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국내 자료입니다. 중요한 건 해가 갈수록 바로 이런 AF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에서 바로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AF의 인상적인 특징은 두근거림, 호흡곤란, 그리고 피로감,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AF는 일반인에 비해서 뇌졸중의 위험을 5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AF는 볼츠호스 트라이어드라는 우리 3요소에 의해서 혈전을 잘 생성하게 합니다. 이 벌초스 3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엔도세리얼 디스펑션입니다. 이런 엔도세리얼 디스펑션이 이런 AF 환자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AF 환자에서 바로 응고작용을 매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AF와 뇌졸중에 관한 점수입니다. AF 환자가 이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면은 각각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점수가 2점 이상이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바로 항응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이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로 뇌졸중의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AF가 4가지 기전에 의해서 엔도세리얼 디스펑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엔도세리얼 디스펑션은 혈전을 굉장히 잘 생성하게 만들고, 이러한 혈전은 바로
뇌혈관에 막히면은 뇌졸중으로, 심혈관에 막히면은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AF가 엔도세리얼 디스펑션으로 야기하는 바로 네 가지 기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인해서 시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시어 스트레스가 산화 질소의 생성을 굉장히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방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인플라메이션을 굉장히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닌 안지오텐신 체계를 굉장히 증가시켜서 산화 스트레스를 굉장히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기전에 의해서 AF는 엔도세리얼 디스펑션을 야기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엔도셀리엄의 주요 3기능입니다. 이러한 3기능은 하트 페일리어의 환자에서 발췌해 왔는데 AF 환자와 하트 페일리어의 환자가 주로 병리적으로 같은 것들을 많은 공유하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패스웨이를 보시게 되면은 베스클로톤 조절, 두 번째 패스웨이를 보시면은 응고 조절, 그리고 세 번째 패스웨이를 보면은 인플라메이션 조절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연구팀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패스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들, 대표적인 물질들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AF 환자에서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경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볼 수 있겠다고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터디의 범위가 완성되었습니다. 회색으로 인한 부분이 저희 스터디의 범위입니다. AF가 엔도세리얼 디스펑션을 얘기하게 되고 엔도셀리엄의 3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웨이 그리고 대표적인 대표인자를 뽑아서 측정하고 분석함을 통하여서 엑서사이즈의 효과를 어느 경로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을지 저희 본 연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필레브란트 팩터 지표입니다. 이런 본필레브란트 팩터는 엔도셀리엄에서 생성되게 되는데 특히 AF 환자에서 혈관이 많이 손상이 됨으로써 이런 본필레브란트 팩터가 많이 발현되고 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AF와 엔도셀리엄 펑션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런 AF는 아터리얼 스티프니스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가장 큰 중심축은 바로 엔도세리얼 디스펑션을 통해서 아터리얼 스티프니스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터리얼 스티프니스는 또 다른 AF의 발전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F와 또 엑서사이즈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 연구들은 최근 들어 2010년 이후로 첫 번째 예방 요인과 두 번째 예방 요인을 함께 측정하여서 분석하는 추세입니다. 1차적 예방 요인에는 AF 양이 있고 또 두 번째 요인에는 엑서사이즈 능력이라든지 삶의 질 그리고 심장 초음파로 확인된 구조적 변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을 함께 측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엑서사이즈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이 이러한 표를 계산한 다음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이러한 엑서사이즈의 적용이 롱텀으로 적용이 되었을 때 그 시점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의 시점이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그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롱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리서치 퀘스천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AF 환자에서 엑서사이즈를 적용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파라메타들을 정하였고 이것들을 1년 동안 팔로우업을 하면서 언제 이렇게 유의하게 나타날지 그리고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런 그 효과가 얼마 동안 보존될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메소돌로지입니다. 본 연구의 포퓰레이션입니다. 75%에 되는 환자들이 바로 항응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터디 프로토콜입니다. 총 91명이 랜도마이즈 되었고 1년 동안의 최종 분석으로는 컨트롤 그룹이 30명, 그리고 엑서사이즈를 6개월 동안 하고 또 6개월 동안 운동 중지를 한 그룹이 15명, 그리고 1년 동안 쭉 운동을 한 그룹이 13명이 최종 분석되었습니다. 엑서사이즈 테스팅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엑서사이즈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이 되었고 일주일에 주 3회 센터에 직접 와서 운동을 했습니다. 한 번 운동할 때 40분간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굉장히 안전에 유의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는데 텔레그라프라는 작은 심전도를 달고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엑서사이즈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은 두 가지 설문지를 이용하여서 측정하였습니다. 혈액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심장 초음파와 동맥 경직도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 또 분석하였습니다.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엑서사이즈 테스팅 결과는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1년 동안 쭉 엑서사이즈를 한 그룹,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6개월 동안 엑서사이즈를 하고 6개월 동안 운동 중지를 한 그룹, 그리고 초록색이 컨트롤 그룹입니다. 엑서사이즈 그룹과 또 디트레이닝 그룹은 또 최대 산소 섭취량에서 6개월 시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파이널 시점에서는 엑서사이즈 그룹에서만 그 효과가 보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샘플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본필레브란트 팩터 지표입니다. AF 환자에서 항상 높게 측정되고 또 엔도셀리엄에서 발생하는 본필레브란트 팩터 지표는 엑서사이즈 그룹과 디트레이닝 그룹 모두 6개월 시점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엑서사이즈 그룹에서만 파이널 시점에서 그 효과가 보존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디트레이닝 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다시 안정시 수준, 즉 운동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NOx 수준입니다. 엑서사이즈 그룹에서 파이널 시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NOx를 AF 환자에서 엑서사이즈를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기간은 1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루킨 1 베타입니다. 인터루킨 1 베타는 인플라메이션 조절하는 매개체이지만 바로 응고작용을 굉장히 과하게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서사이즈 그룹과 디트레이닝 그룹이 6개월 시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파이널 시점에서 두 그룹 모두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결과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의 결과는 엑서사이즈 그룹과 디트레이닝 그룹이 6개월 시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파이널 시점에서도 끝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MLHFQ 설문지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엑서사이즈 그룹과 디트레이닝 그룹 모두 파이널 시점에서 6개월에 발생했던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동맥 경직도 결과입니다. 동맥 경직도는 1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을 때 유의한 결과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심초음파로 알아본 심장 능력, 심장 기능, 그리고 형태학적 변화입니다. 1년 동안 팔로우업 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저희 본 연구를 통해서 많은 엔도세리얼 디스펑션을 야기하는 그런 물질들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혈전을 생성하고 또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관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 연구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결과가 이러한 파라메타들의 결과들이 각각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그 보존 기간이 또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르디악 리하빌리테이션 팀은 최대한 AF 환자가 이런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많이 응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